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40분에 서울역에 왔습니다. 오늘 7시에 강원도로 출발하는 KTX 이음열차를 탈 겁니다. 서울역이 출발역이라서 열차가 미리 와서 대기 중이네요. 이음열차는 일반 KTX보다 객실이 훨씬 쾌적합니다. 이제 기차 안에서도 음식물 취식이 자유로워져서 너무 좋네요. 7시 정각에 열차가 출발합니다. KTX 열차이지만 서울을 벗어날 때까지 속도는 지하철과 비슷합니다. 북한강을 건너면서 드디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네요. (1시간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익숙한 마스코트가 보이네요. 이곳은 진부 오대산역입니다. 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8시 55분에 출발하는 226번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진부역에서 출발하는 하루에 단 한 대뿐인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원래 진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지만 아침 8시 55분에만 진부역에서부터 출발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버스 시간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버스를 타고 20분쯤 달리면 주변이 온통 깊은 산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주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좋아서 이곳이 유명한 관광 명소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약 40분쯤 걸려서 버스 종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버스를 내리자마자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어찌나 맑고 시원해 보이는지 더위가 싹 가시네요. 이곳은 오대산 상원사 정류소입니다.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는데요. 오후 4시에 출발하는 버스만 다시 진부역까지 운행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곳에 올 때 진부역에서 탄 8시 55분 버스는 두 번째 출발하는 버스였습니다. 혹시 다른 시간대에 KTX를 타실 분들은 진부 버스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택시로 한 번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약 4만원 정도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관대거리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요. 상원사는 피부병을 앓던 세조가 우연히 문수동자를 만나서 고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인데요. 이때 옷을 걸어두었던 곳이 바로 관대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 두었네요. 신기하네요. 오늘의 전차 여행 코스는 영상 뒤편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곳은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절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울창한 숲이 더위를 싹 날려줍니다. 숲 곳곳에는 이렇게 명상 쉼터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 정말 힐링이 되겠죠? 상원사로 가는 계단에는 단풍이 들어있는데요. 한여름에 보는 단풍이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세조가 만난 문수동자를 모신 절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국보가 2개나 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특히 문수동자 좌상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사찰의 규모가 더 커졌네요. 참, 문수전 앞에 고양이 석상 2개가 있는데요.
세조가 암살당할 것을 막아준 고양이를 기린다고 하네요. 이 황금봉황은 새로 만든 동종을 기념하는 조형물입니다. 상원사에는 국보 36호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입니다. 동종은 유리벽 너머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725년에 만들어졌으니 무려 1300년이 된 동종이네요. 국보 221호 문수동자 좌상은 문수전 안에 있는데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동자상에 금을 칠했네요. 정말 독특하고 섬세하죠? 이곳 상원사에 오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원사 문수전 왼쪽으로 가다 보니 달마대사 나무 조각이 있네요. 손 부분이 까맣게 된 걸 보니 많이들 만졌나 봅니다. 달마대사 조각을 지나면 큰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화장실 바로 앞으로 돌계단이 시작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시면 놓칠 수 없는 비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법 경사가 있지만 왕복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상원사에 오시면 놓치지 않아야 할 비경입니다. 대략 20분쯤 올라가면 잘 다듬어진 돌계단이 나옵니다. 산 중턱에 멋지게 자리 잡은 이 사찰은 중대사자암입니다. 층층에 자리 잡은 기와와 오대산이 멋지게 어울리네요. 참, 중대사자암에는 다람쥐 보살이 많이 사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와서 간식을 얻어먹고 갑니다. 너무 귀엽죠? 중대사자암은 좀 더 위에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의 수호암자입니다. 중대사자암을 지나 2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오늘의 두 번째 비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 중의 성지라서 이렇게 높은 곳에도 돌계단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위로 올라가는 길은 신비롭다는 표현이 딱 맞는 곳입니다. (2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오대산 정상인 비로봉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은 왼쪽으로 갈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넓은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오대산 정멸보궁입니다. 국내 5군데밖에 없는 정멸보궁인데요. 특히 오대산 정멸보궁은 사리가 묻어있는 곳이 정확치 않아서 주변 전체가 성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은 부처님 불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멸보궁 뒤쪽으로 진신사리가 묻혀있는 성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에도 다람쥐들이 참 많았네요. 다시 상원사로 내려왔습니다. 상원사 뒷마당에 시원한 약수가 있어서 물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 이어서 긴 트레킹을 떠나야 하거든요. 버스 정류소에 내려오면 이정표에 월정사까지 8.7km 남았다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트레킹로 입구는 탐방지원센터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메인 코스인 선제길이 시작됩니다. 상원사에서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약 9km의 계곡 트레킹 코스인데요. 계곡과 숲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멋진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계곡 수량이 정말 풍부하죠? 선제길은 구간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안내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가능한 나레이션 설명은 줄이고 계곡 풍경을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은 평지이고 험한 곳은 데크가 깔려 있어서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신발은 튼튼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도시락과 물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비가 자주 오는 여름에는 길 중간에 이렇게 낮은 개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성황당같이 변한 나무들도 꽤 많습니다. 나무의 지름이 1m를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마치 말을 걸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곳곳에서 작은 계곡이 만들어져 큰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량이 정말 풍부하고 가는 내내 계곡 물소리가 즐거웠습니다. 중간중간 큰 길로 빠져나가는 샛길이 있어서 산길이 힘드시면 중간에 탈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선제길에 있는 계곡은 대부분 출입금지가 아니어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계곡가에 앉아서 쉬었다 가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고요. 사람들이 만든 오솔길 주변으론 말 그대로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오늘 아주 맑고 더운 날이었는데요. 이곳은 햇살이 잘 안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세조가 자주 다녔다는 왕의 길이었네요. 여기 어디에선가 문수동자를 만났었겠죠? 선제길에는 크고 작은 다리가 참 많은데요. 어느 다리에서든 이렇게 멋진 계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하죠? 오솔길 중간에는 쉼터도 많아서 간식을 먹으며 쉬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희한하게 벌레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곳은 화전민이 살던 집터인데요. 1960년대까지는 화전민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화전민 집터를 지나 출렁다리가 나오는데요. 꽤 아찔합니다. 출렁다리를 지나면 큰 길이 나오고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찻길 건너 계속 선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중간중간 갈림길 표시가 나옵니다. 비가 안 온다면 계곡 가까이 내려가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많이 불어있는 상황이라면 내려가시면 안 되겠죠? 덕분에 시원한 물가에서 충분히 쉬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코스는 나무 뿌리와 바위가 엉켜 있는데요. 마치 밀림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꽤 긴 절벽 데크길이 이어지는데요. 왼쪽으로 계곡물을 바라보며 걷는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구간입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돌계단이 나오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찻길이 나오고요. 중간에 나무로 만든 불상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보면 좀 무섭겠죠? 나무 불상을 지나가면 중간에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이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화장실을 지나 다시 선제길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전망대가 있는 다리가 나오고요. 다리를 지나면 숲이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코스가 화전민길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큰 길로 탈출하는 샛길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다리에만 이상하게 이름이 있었는데요. 갈골교입니다. 갈골교 왼쪽으론 아기자기한 폭포가 생겼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계곡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물소리가 아주 크고 참 시원한 길입니다. 이 나무는 바위 위에서 자라서 계곡 쪽으로 완전히 누워 있는데요. 마치 다이빙 때 같이 보이죠? 이제 트레킹 코스의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원사보다 월정사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야생화로 가득 찬 오솔길도 있고요. 꽃향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는 전나무 숲길입니다. 코스가 아주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네요. 이곳은 오대산 사고가 있던 터인데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었던 곳입니다. 적을 피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지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섭다리입니다. 나무와 풀로 만든 다리인데요. 겨울에만 사용하고 여름에는 물에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별다리라고 했다네요. 재미있죠? 이런 신기한 다리를 안 건너가 볼 수 없죠? 계곡에 하루에 다가갈수록 이제 하늘도 시원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계곡이 워낙 좋아서 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포인트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계곡물이 에메랄드색이네요. 정말 맑았습니다. 물은 또 얼마나 차갑던지 10초 이상 발을 담글 수가 없더라고요. 시원한 계곡을 바라보며 마음 편하게 간식도 먹었습니다.
월정사에 다가가면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정사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나무를 채벌하던 제재소가 있던 자리라고 하네요. 당시 얼마나 나무를 많이 베었는지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월정사까지는 정말 멋진 산책로가 나옵니다. 이 전망대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계곡 풍경이 일품이었습니다. 데크길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곳곳에 있고요. 이제 그 유명한 전나무 숲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정사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대략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짧지는 않지만 멋진 경치와 다양한 코스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월정사에 도착했습니다. 월정사에는 국보 48호 팔각 9층 서탑이 있는데요. 지금은 보수 중입니다. 그래도 유리창 너머로 관찰은 할 수 있는데요. 탑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중간에 있는 2층 누각에 올라가면 윤장대라는 게 있는데요. 내부에 불경이 들어있어서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월정사는 유명한 사찰답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셨는데요. 월정사 입구 바로 앞에서 이어지는 전국 3대 전나무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다리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금강교입니다.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전나무숲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요. 월정사 전나무숲은 겨울에도 유명하지만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약 1km 정도 뻗어 있고 누구나 걷기 좋습니다. 참, 숲길 입구에 이렇게 계곡물로 만든 조격탕이 있는데요. 지친 발을 쉬기에 참 좋았습니다. 물론 너무 차가워서 힘들었지만요. 이제 금강교를 지나 버스를 타러 갑니다. 금강교를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작은 전망 포인트도 있는데요. 시간이 남으시면 여기에 돗자리를 펴고 쉬셔도 좋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월정사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복귀하실 때는 길 건너에 있는 작은 표지판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버스 시간은 상원사 출발 시간에서 약 20분 정도 더 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진부역까지 가는 버스는 오후 4시에 출발하는 차입니다. 정확히 4시 20분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복귀할 때도 KTX를 타기 때문에 이 버스가 딱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에는 성보 박물관도 있는데요. 국보를 포함한 다양한 전시물이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관람하셔도 좋겠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는 오대산 먹구리촌이 있으니 식사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버스는 정확히 4시 45분에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복귀할 때는 진부역부터 먼저 들렸다가 진부 터미널로 가네요. 덕분에 시간이 여유로웠습니다. 오늘 복귀할 기차 시간이 4시 59분 출발이기 때문에 딱 맞았습니다. 일부러 버스 배차를 기차에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 KTX 열차와 버스를 연계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진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하루에 딱 2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자세한 여행 코스는 영상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